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층의 건강을 진료해 온 내과 여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달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찾아오지만 그분들 중 가장 깊은 탄식을 내뱉는 순간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제 신장은 이제 끝난 건가요? 검사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반드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미 죽은 장기처럼 생각하고 약과 투석밖에는 길이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의 기준으로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완벽한 원상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떨어지던 GPR, FA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밤마다 3번씩 깨던 야간뇨가 줄어드는 순간, 늘 흐릿하던 표정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그 순간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영혼짜리. 여러분의 주방에도 조용히 놓여 있을지 모르는 아주 평범한 뿌리가 신장의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을요. 의사인 저조차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기록한 데이터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던 신장 기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제 부모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신장은 곧 삶의 독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전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게 내게도 적용될까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아래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미 약해진 신장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저렴하며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의 증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거품 소변과 부종의 의미. 여러분, 우리 몸은 아플 때마다 크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일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면서도 티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할 뿐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변화로, 아주 은밀한 신호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거품 소변과 부종, 이 두 가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말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물살이 새서 그렇겠지, 원래 그런 편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는 늘 이렇게 사소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품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거나 유난히 잔잔한 물 위에서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 즉 신장의 역과 기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또 하나의 신호, 바로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무겁게 부어 있거나 평소 신던 양말이 발목을 깊게 파고들고 오후가 되면 발등이 땅에 닿는 느낌이 묵직해진다면 그 또한 신장이 들려주는 조용한 신음일 수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물과 노폐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피곤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졌어요.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큰 불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은 아플 때 울지 않는 장기입니다. 소리 없는 무너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의 경고를 듣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무섭게 위함이 아니라 늦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몸의 배려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거품, 소변, 부종, 잦은 야간요, 이유 없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신장이 보내는 작은 손짓입니다. 여러분이 그 손짓을 알아보는 순간 회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신호들 중 하나라도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의 징조가 아니라 살릴 수 있다는 증거, 즉 신장이 아직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순간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훨씬 솔직합니다. 단지 말하는 방식이 조용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이 감춰진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신호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GFR, 한 번만 보면 당신의 신장 나이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늘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신호 하나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GPFA, 신장의 여과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숫자는 의학 용어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장이 지금 얼마나 젊고 얼마나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단 한 번에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마치 환자분의 신장 나이를 한눈에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건강한 신장의 GFR은 보통 90에서 120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의 신장은 깨끗한 정수기처럼 하루 종일 쉼없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숫자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서서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이미 60대, 70대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늙은 신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척하며 괜찮은 줄로 믿고 말입니다. 하지만 GFR이 6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신장은 경고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혈액을 걸러낼 여유가 없고 노폐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이유 없이 몰려오고 식욕이 줄어들고 밤에 자주 깨는 야간요가 나타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GFR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향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나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GPR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기적인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처음 보는 순간 충격에 빠지고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금 자신의 GPR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를 아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몇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지만 이 숫자는 여러분의 삶을 수년, 아니 수십 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숫자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GPR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몸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먹었던 짠 음식이 조심스러워지고 하루 한 잔의 물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GPR 검사로 여러분은 신장이 보내온 모든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세 가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신장이 늙는 세 가지 원인, 평생 오해해 온 진실. 여러분, 신장이 왜 늙어갈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장이 빠르게 늙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잘못된 상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을 늙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만성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신장은 하루 종일 매분 매초 혈액을 걸러내며 조용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먹는 식습관은 이 작은 장기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를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굳이 통증을 만들어 경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신장을 지치게 만들며 GFR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염증은 조용히 신장을 늙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활성산소, 즉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일종의 부시간의 독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평소에는 몸이 스스로 일을 정리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속 방어벽이 약해지면 활성산소는 원하는 대로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은 혈액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어떤 분은 60세가 넘어도 피부가 탱탱하고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분은 50대인데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장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 감소입니다. 신장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0에서 25%를 받을 만큼 엄청난 혈류를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운동 부족이 쌓이고 혈압이 불규칙해지면 신장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가 잔뜩 낀 파이프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신장도 점점 숨 막혀갑니다. 혈류가 막히면 그 순간부터 신장은 늙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종과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해, 신장병은 아프면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아파도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티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프지 않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이 말을 가장 먼저 바로잡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숱한 환자들이 70세, 80세에도 GFR을 회복한 사례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 중에서 떠오르는 습관이 있나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댓글에 조용히 2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꼭 해결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안전망이 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훨씬 정직합니다.
단지 말하는 방식이 조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함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늙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늙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젊은 신장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돈 0원짜리 환기가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메커니즘,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말 이 0원짜리 뿌리가 신장을 살릴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심 속에 희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환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전통 약초입니다. 환기는 오랫동안 삼계탕 재료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조용한 뿌리의 진짜 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콩대학병원과 일본의 장기 추적 연구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신장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GFR이라는 명확한 수치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환기가 어떻게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전문 용어 대신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조용한 불을 끄는 힘, 한겸작용입니다. 우리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수많은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당뇨, 고혈압, 짠 음식,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그 염증은 쉽게 진화합니다. 마치 집안에 피어오르는 작은 연기를 방치한 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환기 속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 보이지 않는 불을 진정시키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타오르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으로 상처 입은 신장 조직을 보호하며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신장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세포를 지키는 방패,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몸속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를 녹슬게 하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환기는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환자분께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구가 깜빡거리며 그 빛이 점점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하지만 환기는 그 전구가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장 세포가 시간이 지나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힘은 막힌 길을 열어주는 능력, 신장 혈류 개선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함께 싣고 가기 때문에 혈류가 적어지면 신장은 굶주린 채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막혔던 흐름을 열어주어 신장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좁아진 배수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배관공처럼 말입니다. 혈류가 회복된 순간부터 신장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3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GFR이 실제로 안정되거나 서서히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 수준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홍콩 연구팀은 만성신장 질환 3, 4기 환자 수천 명을 12개월 동안 관찰했고 환기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GFR 감소 속도가 거의 30%나 느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수치가 소폭 증가했고 일본의 장기 연구에서는 5년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망가지면 끝이라는 신장 기능이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과학적 수치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환기차 한 잔은 거창한 약, 위험한 시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였을 때 신장은 여러분에게 조용한 보답을 돌려줍니다. 야간료가 줄고 피로가 덜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신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못해주면 신장은 그 이상을 되돌려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환기를 마시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68세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이야기는 아마 큰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68세 남성 환자 이야기, 되살아난 지 PRH.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된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대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68세 남성 김모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지내며 두 손주를 돌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15년 넘게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관리했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곤함이 이유 없이 늘어나고 새벽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릿해 하루가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빛과 걸음걸이만 보고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의 GPR1은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은 신장이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이고 50대로 추락하게 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결과지를 손에 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약을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가지를 꾸준히 해보시겠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입니다. 그에게 제가 권한 것은 다름 아닌 환기차였습니다. 아침에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남은 양을 마시는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볍게 15에서 20분 산책하는 것.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 작은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양치 후 직접 끓인 따뜻한 환기차를 마셨습니다. 맛은 거부감 없이 은은했고 몸이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관리라는 느낌이 그에게 작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산책을 함께하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산책은 어느새 두 사람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3주쯤 지나자 그는 제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잠을 더 깊게 자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횟수가 줄었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이어가 보십시오. 8주차에 접어들자 그는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주차 다시 검사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환자분의 마음이 담긴 노력은 분명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GPR 58에서 66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단번에 극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고 확실한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그에게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되는군요.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분들이 김 선생님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장 상태, 질환의 기간, 생활 습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몸은 진심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더 깊은 잠, 더 가벼운 아침, 더 편안한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 신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신장은 반드시 그 노력을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환기 30일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되살아나는 여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하는 환기 30일 루틴, 끓이는 법, 용량, 주의 사항. 여러분, 이제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환기 30일 루틴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약초 한 줌과 여러분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좋은 환기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기는 한약방, 재래시장, 심지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색이 너무 희거나 지나치게 하얀 것보다는 짙은 노란빛을 띠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손에 쥐었을 때 바스러지지 않고 탄탄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환기는 인삼처럼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따로 설명할 수 없는 맑은 향기가 있습니다. 이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표준 섭취량은 건조 환기 10g입니다. 보통 얇게 썬 환기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환기 조각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 1리터와 함께 넣어주세요.